곧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ESC까지요. 뭐 나머지는 뭐 이렇게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미 화재 폭발 조사관으로 CFEA로서 일단 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이제 ISO 45001을 이제 인정을 받고 하게 되면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1월 27일 날 뭐 시행이 되면서 한 번씩 하나 둘 이렇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산업재해 산업안전법의 재해 중에서 사망자 1명 이상, 통인한 사 6개월 뭐 이상, 뭐 질병 환자 1년 내에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라는 것은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자 1명 이상, 통인한 사고 부상자 10명 이상. 자, 여기서 중대시민재해 같은 경우에 제조물이라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화재 조사를 나가고 화재 이제 우리가 이제 CFEA로서 물론 이제 그 CFEA 보수 교육이지만 어떤 이제 화재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감정을 하거나 이제 협회에서도 우리 법원에 이제 등으로 감식 학회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협회가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뭐 사단법인이고 소방청에서 인가받은 그 쪽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화재조사 폭발협회에서 이제 큰 대형사고나 이렇게 뭐 쿠팡 물류라든지 뭐 이렇게 매춘 시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그런 화재 사고가 났을 때 이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뭐 법적 다툼이라든지 있을 때에 통상 우리가 행정상으로 이제 소방화재조사법 시행 이후에 가보면 그래도 아직 그 법원에서는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경찰 뭐 국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초 베이직 자료를 활용을 하지만 이걸 가지고 결정적으로 이것이다라고 하지를 않거든요. 뭐 좀 어떻게 보면 공신력이 없다고 할까? 뭐 이렇게 정도로 뭐 이렇게 아직은 그 좀 판사들이 받아들이는 기준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우리가 정말로 이 이제 중대재해라는 것을 봤을 때에 물론 당사 직접 책임은 어떤 뭐 화재로 인해 갖고 엊그제도 뭐 강남에 뭐 병원에서 화재가 나서 사람은 다시 다행히 뭐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거기에서 어, 우리가 이제 어떤 CFEI로서 어떤 사감장을 나갔다. 원인 조사를 하러 우리가 미화재 폭발 조사관으로서 나갔다. 했을 때에 그 원인을 정확하게 잘 과학적으로 반수했어야 원인 민상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큰 뭐 책임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CFEI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에 뭐 어떤 기관에서 어떤 그런 부분을 그 위탁을 받았을 때에 자, 그 병원에서 이 사망사고가 한 명이라도 났다면 병원장은 구속이죠. 일단 처벌 대상이죠. 그리고 그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근데 그 부분이 우리가 CFEI로서의 정확한 화재 원인이 병원 의료기기에 어디에 하자가 났다. 그러면 병원장은 책임을 면할 수 있죠. 뭐 이래서 원인 규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원인 미상하면은 무조건 그 원인이 불명하니까 결국은 병원장은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조물, 우리가 각각의 어떤 제조물, 이런 어떤 병원에서 수치되어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장치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생한 걸 입증만 하면 그분은 처벌 대상에서 제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제조물에 대한 원인 규명, 그래도 앞으로 우리 CFEI의 어떤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좀 더 어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뭐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경영자 모두 다 책임입니다. 예전에는 안전관리자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갖고 산업안전관리자만 책임을 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경영자 다 포함입니다. 대표자, 경영자, 이에 준한 안전보건 담당자, 여기 특히 이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장도 해당이 됩니다. 사업주 또는 경자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이렇게 해갖고 조치를 다 취해야 된다. 이에 따라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내가 식당에서 우리 종업원은 3명밖에 안 되는데, 1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알바를 5명을 썼어요. 아르바이트를. 근데 그때 사고가 났어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그게 이번에 이런 도급, 용역, 위탁 이게 상당히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우리가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대보험을 들고 하면서 음식 좀 대행 음식도 그렇고 봐보면 종업원은 한 4명 정도 해놔놓고 그다음에 알바를 한 10명을 써요. 그러면 이거 중대재해처벌 대상이냐 아니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워낙 엄격한 이게 어떤 처벌 내용도 엄격하고 워낙 부분이기 때문에 법인 또는 기관 같은 50억 이하의 벌금, 10억 이하의 벌금 막 그렇습니다. 자, 사업주는 또는 경영자 책임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 제15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한 재해로 손해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 의해서 배상 책임을 진다. 단수 조항이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아니하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조항에 어떤 게 해당이 될까? 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절차 및 요구사항이 이렇습니다. 안전보건 목표에 대한 경영 방침의 설정,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절차 및 관리 비용, 업무 수행 기간 관련 기준 마련, 이해 여부, 점검, 이러한 조건이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이러한 절차와 요구사항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면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라는 항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요건을 다 갖추었을 때. 그래서 최근에 저도 ISO 국제 선임 심사원 공부도 하고 또 자격도 인정받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내용에 조금 소개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ISO 45000이 국제적 인정받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서입니다. 이런 내용이 중대재해처벌법 절차 및 요구사항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왜 대동소이하냐면 박주민 의원이 이걸 발의를 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을.
IS 45001 절차 및 요구사항을 준용을 했습니다. 그때 급하게 만들어서 일단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뭐 규범서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ISO 45001 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이라는 항목에 절차서와 요구사항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요구사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 요구사항을 다 하면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지 아니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5명 이상의 사업장 또는 사업장, 이 5명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용역, 도구, 현장에서 어떤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 알바 다 포함해 5인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개인 사업 또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사업은 이제 건설업의 경우는 공사급이 55 미만의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어되어 있고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라고 적용 제어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시 근로자라가 5명 미만이라고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알바 뭐 음식점에 알바 쓰면 주말에 알바 쓰면 뭐 대여 쓰면 어지간한 다 그렇게 쓰잖아요. 이 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됩니다. 뭐 처벌 내용은 뭐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뭐 사망자가 경우 1년 이상 10억 이하의 벌금이고 법인 같은 경우 50억 이하의 벌금입니다. 뭐 어떤 중요한 거는 이제 5인 이상이라는 어떤 그 기준이 또한 1인, 2인이라도 예를 들면 사망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니지만 일단 조사 또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음식 사랑이 어떤 뭐 하는데 경찰서 오라 가라 뭐 하라 절차서가 있냐 요구사항이 있냐 저 중대재해처벌법에 이런 어떤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내용의 절차서가 있냐 요구사항대로 했냐 아마 수시로 물을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처벌 달성은 당장은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요구사항이나 이러한 내용을 말을 해놨다라고 하면 아마 요 절차서만 주면 아마 더 이상 조사가 하질 않고 뭐 처벌 대상은 아니니까 조사는 뭐 이걸로 인해서 한 번 정도면 조사가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막강하다. 중대산업재해가 막강하다는 거와 안전법 뭐 보건 뭐 내용들은 뭐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너무 강력한 법이다. 그래서 중대재해 건전을 위해서 뭐 이거는 뭐 그냥 저 고용부하고 뭐 나온 내용이라서 뭐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뭐 이러한 조치를 취했냐, 경고판을 했냐, 건설 현장에 이런 뭐 안전모를 썼냐, 뭐 이런 어떤 기타 등등.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게 뭐 주변에나 뭐 이런 어떤 중대재해처벌법이 나는 뭐 해당이 안 되고 뭐 이런 사업자고 이러한 부분이 있었어도 그렇고 우리가 CFEI로서의 어떤 나름대로 자격을 갖췄으니까 이러한 그 뭐 화재로 인한 원인 분석이나 뭐 중대시민재해 같은 경우에 좀 눈여겨보면서 어떤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이 너무 워낙 강력한 법이고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주변에 안내를 하고 알리고 또한 이런 부분이
어쨌든 내 생활하고 직접적이고, 막 잘못되면은 어쨌든 경찰서 계속 불려가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중대처벌법의 시행령이 나와 있는 이러한 요건들을 잘 갖추시면, 그래도 한 번이든,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 5인 이상이 이렇게 났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진짜 한 명이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아에서 예를 들면 4만 5천이 인정을 받았다 칩시다. 그럼 처벌 대상 아니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나는 안전교육과 이 절차서에 의해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했고, 나는 진단조직까지 설치했고, 이런 필요한 안전조치를 위해 물질에 대한 개선과 예선 집행을 다 했고, 다 했는데, 이거는 불가항력적이지 않느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령에 나와 있는 이런 절차들을 다 따랐어요. 근데 했다 하면 본인의 어떤 기책 사유, 예를 들면 전날 술을 가음을 해갖고 와가지고 어떤 현장에서 분명히 음주까지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와서 출근한 사람한테 음주 측정합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조치를 취했느냐 안 취했느냐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어떤 교육도 하고, 아니 전날 가음을 해가고 다음날 출근했을 때는 멀쩡히 근무를 해야 된다. 이게 잔소리가 아니고 그런 어떤 부분이 안 되면, 우리는 이런 거 다 조치 취했는데 어떤 근로자가 이렇게 됐다 라고 하면 사업주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물론 법무법인에서도 김현장에서도 이거 제가 강의할 때 잠시 들어봤는데, 충분하게 이런 조치를 됐다 하면은 이렇게 책임을 좀 벗어날 수 있는 뭐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떤 ISO 45001 해갖고 두들기 보면 그런 그 절차서 매뉴얼 책자로 해갖고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200페이지 넘어 되는 것 같던데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주변에도 이렇게 알려주시고, 어, 또 이렇게 가시면 이런 부분이 안 되시면 저한테라도 연락 주시면, 어떤 제가 그 기업체든 해가지고 저 어떤 방법을 한번 같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 010-2210-0079 박이석입니다. 물론 이거 아울러서 CFEI뿐 아니라 화재 조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소방 발전을 위해 가지고 뭐 저는 일익을 담당하지 못하지만 화재 조사관으로서, 아니면 또한 CFA로서의 어떤 조금 더 우리가 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화재 원인 규명도 하고 하면서, 또 이게 또 좀 시너지 효과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저희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또 어, 1시간, 아니, 2시간 남았네요. 화재 조사에 대해서, 김호은 교수가 하실 것 같네요. 어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